입니다. 테슬라 최근 정말 좋아서 주가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이 영상 하나로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일론 머스크 얼굴은 거의 안 나오고 젠슨 황의 시대였습니다. 거의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최근 연이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도 엄청 올랐지만 최근 한 달만 딱 끊어서 놓고 본다면 테슬라가 오히려 엔비디아보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모습은 아니고 4월 말부터 심상치 않은 느낌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FSD 승인에 갑자기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조금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김단대 같은 경우는 당시 4월 29일에 중국 정부가 확실히 테슬라 FSD를 승인을 해준 게 확실한 호재다, 뭐 정보나 기술 유출이 바이두에게 뭐 잘못하다가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지만 그래도 확실한 호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막힌 혀를 뚫어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초 대비 마이너스 30%까지 갔다가 거의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 상승 이유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상보다 높은 차량 인도량이다. 컨센을 상회했고 BYD에 비해서도 높은 실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기차 주도권을 갖고 올 수 있다. 바닥을 확인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부분은 굉장히 크게 꼽았는데 에너지 사업부 실적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전기 배터리나 뭐 테슬라 메가팩, ESS 저장 장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다. 확 올라온 모습이 보이시죠? 거기다가 데이터 센터 수요로 전기가 많이 부족한데 이게 계속 성장해주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자동차 대비 매출 비중이 뭐 10%밖에 안 되지만 주 50% 이상까지도 가능하면 테슬라는 빅테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를 가는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머스크랑 바이든 사이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전기차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뭐 화석연료 좋다 이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이후에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옵션 투자자가 지금 많아진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 바이든 누가 될지 저도 모르지만 이게 주가에 영향을 준다. 물론 당연히 줄 수 있고 안다면 미래를 알면 정말 좋겠지만 누가 될지 정말 알기도 힘들고, 4년 전으로 돌아가면 야 바이든 되면 이제 전기차 관련주 좋다, 이제 바이든 당선 기대감에 테슬라 주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막상 바이든이 되고 나니까 야 이거 머스크 이거 인수 왜 하냐 트위터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런 정치나 사람관계 이런 건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본질적인 걸만 집중을 하면 좋겠습니다. 뭐 머스크 고문 안 될 수도 있고, 아무튼 다음으로는 전인구 대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시간이 오고 있다. 인도량이 좋았고 이제 재고도 줄고 있다. 이제 가격 인상 뉴스만 본다면 EPS 추정치 역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 상반기 사실 테슬라 너무 악재만 보였다. 뭐 정리해고라든지 인도량 감소 이런 것만 보였는데 주가가 오르니 이제 드디어 호재가 보인다라고 하면서 중국 승인, 그리고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오히려 일론 머스크는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정 주가는 5년 이후에 $500 정도 2배를 받습니다.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2,600달러, 비트코인은 20억 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지고대로 믿지 말자고 했고, 로보택시가 시행이 되면 우버는 타격이고 테슬라는 주도권을 얻을 것이다. 2028년 정도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메가팩토리 이런 걸로 생산 능력이 엄청 좋은데 30년도에 1200만 대까지 본다면 이거 정말 테슬라가 엄청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다가 뭐 FSD 구독료, 보험 등 다양한 수익이 있다. 그러면 요런 매출들로만 23년도에 전체 매출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전체 전기차 충전 시장도 크고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 시장 역시도 계속 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성장 빅테크로서의 지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BYD 공세는 뭐 중국 내수 정도만 제외를 한다면 안 밀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년 후에 테슬라 점유율을 20%로 추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죠. 정말로 많은 내노를 하는 자동차 업체들이 도전을 하고 있고, 지금 이미 점유율이 전기차 한에서는 50% 깨져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놀랍게도 2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정말로 잘 나가고 있는 현대 기아차인데 물론 실적이 깡패입니다. 실적이 깡패에다가 인도 IPOC로 주가가 더 갈 수도 있다라면서 주가도 정말 좋은 상황이 보여주고 있고, 기아 같은 경우는 놀라운 영업이익률 13%를 찍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에서 영업이익률 13% 정말로 다른 글로벌 자동차랑 비교해도 우뚝 솟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하락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영업이익률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으로 들어가라 라고 저한테 하나 한다면 물론 테슬라도 돈은 많이 주지만 이렇게 언제 어떻게 잘라버리는 게 미국 문화기도 하고, 일론 머스크는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평균 연봉도 테슬라 안 뒤지고, 거기다가 소위 신의 직장을 불러서 경쟁률이 500대 1이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게 유지하기로 유명한데
재택하고 싶으면 야 이거 그냥 집 가버려라 라고 얘기를 했고, 뭐 이거는 CEO로서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유명 일화로는 커피를 받으려는 인턴이 줄 서 있는 걸 보기 싫어서 또 이러면 커피 없애버린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일론 머스크가 이런 우리나라 현대차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뭐 이렇게 줄 서 있는 모습을 본다면 정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직장인으로서 일론 머스크는 정말로 무서울 것 같고,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를 급등전에 다 팔고 테슬라를 매수해서 또 한 번 뉴스에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5년 뒤에 15배 목표가 아니라 가야만 하는 생존 주가로 돼 있습니다. AIKK 정말 핫했는데 최고점 대비 4분의 1 토막 내있고, 뭐 이거는 뭐 금리 인상으로 그럴 수 있다 칩시다. 하지만 최근 AI 랠리도 전혀 동참하지 못하고 1년이나 6개월을 끊어서 봤을 때 예금보다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장기간에 살아남은 버핏이 대단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테이버 같은 경우 조금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주가 반등은 생각보다 인도량이 잘 나와서이지 YOY로 역성장 중이다. 포워드 PR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이런 다른 자율주행기에서 배터리, 우주항공 이런 게 있지만 전기차가 살아나서 여기다가 투자를 하고 해야 테슬라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기아라든지 다른 회사와 비교했을 때 투자 매력도가 의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고점 $260는 당분간 뚫기가 쉽지가 않다. 이걸 뚫기 위해서는 영업이익률이 대폭 개선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박순혁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는 망할 것이다. 전기차는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소니도 진출이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어떤 자동차 단일 모델이라도 100만 대 이상 못 파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고가 모델이 판매가 부진하다. FSD 이런 거 얘기 나오는데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할 수 있다. 플랫폼 통해 불가능하고, 뭐 구독료, 풀셀프 드라이빙 이런 거 결제율도 생각보다 낮고 시장 성장도 크지 않다. 테슬라 망한다. 현대차도 망한다. 인공지능 거품이다. 한미 반도체 안 좋다. 그래서 뭐 사나로 물으면 항상 2차 전지를 좋게 보시는 모습인데, 야 2차 전지만 좋아하는 사람 발언 왜 들고 왔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이런 발언의 취지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영업이익률의 핵심은 정말로 뭐 모든 자동차 회사가 그렇지만 고가 모델이 잘 팔려야 되는데 영업이익률이 계속 떨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요런 상황에서 2023년도를 본다면 물론 테슬라가 미국에서 굉장히 잘한 건 맞지만 거의 다 모델 Y나 모델 3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모델에 집중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 두 개는 탑 10 안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 신작 사이버 트럭은 지금 리콜 사태 맞아버렸고, 모델 S나 X 좀 비싼 거는 할인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실적 발표 때 인도량에다가 모델별 실적까지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인도량이 잘 나오고 모델별 실적이 좋더라도 항상 테슬라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거 1000조가 말이 되냐, PER 60대 이거 난 못 받아들이겠다. 현대, 기아, 도요타 다른 자동차 회사를 봐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테슬라는 빅테크다 라면서 끊임없는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고평가 저평가 이런 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테슬라를 살 수 있었을까 정말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 투자자를 환호할 때 아니면 절망할 때 이런 것들 정말 알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2020년 7월 달에 드디어 자동차 회사 중에서 테슬라가 시총 1등에 등극했다라고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1등 등극 후에서 주가가 이때부터 무려 뭐 물론 등락폭이 엄청나게 심하긴 했지만 요때 샀더라도 4년 동안 3배면 엄청난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때도 사실 지금 기사들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투자들의 환호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가 환호고 어디가 여기가 탐욕이고 여기가 탐욕인지 아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장 산업이 좋아 보인다면 고성장 ETF 섹터 대신에 시총 1등 주식을 매수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실 분들은 최종 화면에 띄워두도록 할 테니까 보셨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